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해요. 뭐 미국발 경기 침체가 이 글로벌을 강타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LS 에코에너지도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LS 에코에너지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다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LS 에코에너지가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LS 전선이 현재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매입을 하는 이유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LS 에코에너지가 현재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장 상황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매번 들으셨겠지만 LS 에코에너지 이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면서 이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죠. 일단 먼저 이 기존 사업인 이 전력통신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바로 이 베트남의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이 베트남의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 도시화율 증가에 맞춘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 증가가 전망이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바로 AI 산업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2024년 AI 성장과 함께 기존 데이터 처리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대두가 되고 있었고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6배 이상 더 쓰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 전력 통신 케이블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이 기존 사업인 이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인 히토류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첨단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 방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 이상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데, 만약에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하지만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이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I와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륙 간 통신을 전송을 시키려면은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해저 케이블이 필수인데요. 근데 인터넷망, 전 세계 인터넷망 99%가 해저 케이블로 지금 통신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LS 에코에너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지금 현재 주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LS 에코에너지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종목에 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미국 경제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발표가 되었던 바로 이 PMI 지수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전보다 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이 침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미국발 고용시장 침체가 이 글로벌 증시를 좀 강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올 한 해 들어서 한 해 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AI 산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죠. 실제로 인텔의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26%나 좀 폭락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조차 이 애플 주식을 올해 한 해 동안 이 절반가량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번 주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8.79% 금요일날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4%, 구글 2%, 마이크로소프트 2%, 엔비디아 마이너스 1%, 아브고 2%, 퀄컴 2.8%. 그러니까 대부분 AI로 상승을 했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우리 한국장도 이에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치면서 상당한 이 변동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업은 이 매출이 나와 주어야 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겠는데, LS 에코에너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견고하고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단기 순이익만 해도 이 전년 동기 대비 2000%나 상승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147%, 매출의 24%.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이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LS 에코에너지 차트를 보시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4.6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4.75%, 거의 4.82%, 거의 사이드카 근접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뭐 오늘 사이드카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 전반적 선물 시장도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지금 LS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최대 8%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살짝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지라인 다 무너졌죠. 120일 이평선도 완벽하게 이탈하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지지라인이라고 할 곳이 사실 이곳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여기서 뭐 지지라인을 설정을 해도 너무 미국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수급적인 측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오늘 선물 쪽으로 외국인이 상당히 던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외국인. 그리고 코스피도 외국인이 상당히 던지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뭐 개인이 던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침장만 해도 외국인이 좀 던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었었는데 뭐 아니었네요. 개인이 상당히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께서 이 LS 에코에너지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